네,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코인 대문이 다 바뀌었죠. 저도 아무튼 제가 이제 이것저것 좀 하느라고 3일간 이제 영상 못 올렸어요. 그러면서 좀 지켜봤는데 대문도 바뀌었고 파이 론치패드도 나왔고 론치패드가 뭔지도 사실은 저 잘 몰랐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코인들도 론치패드 같은 이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같은 거죠. 예. 구글에서 앱스토어 하는 것처럼 이제 파이 론치패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앱스토어 같은 건데 이게 바이낸스도 하긴 했었고 스텔라도 하긴 했는데 똑같은 거라도 참 얘네들은 제대로 해요. 다 좀 사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구글 제미나이에다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제미나이도 사실은 엉망인 게 아직은 많지만 그래도 정말 참 이 사람들은 뭐를 해도 제대로 하는구나 싶은 거죠. 론치패드라는 것은 이제 발사대라는 거죠. 이렇게 발사대, 로켓 발사대, 이런 발사대가 이제 론치패드죠. 여기서 이제 앱을 만들어서 뿅뿅뿅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FDIC는 뭐냐면 미국의 페더럴 연방 디파짓 예금 인슈런스 보험 공사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한마디 했어요. 가상자산의 시대에서 실물자산 시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룰도 없고 게임도 없고 세상이 아사리판으로 굴러가고 사실은 그랬잖아요. 아빠 엄마가 어딨어? 남자 여자가 어딨어? 민족이 어딨고 국가가 어딨어? 완전히 정말 말로는 다 맞죠. 그 PC, political correctness죠. 말로는 다 맞지만, 실제로는 참, 사람들한테 그런 세상에서 암호화폐가 사실 나왔죠. 근데 그 암호화폐가 이제, 다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실물자산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미국 FDIC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환상이었는지도 모르죠. 탈중앙화 자체가 이거 거대한 환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냥 거기서 깨춤을 추고 그래서 처음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옛날에 바다 이야기도 처음에 돈 버는 사람들 많죠. 나중 사람들이 망했죠.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런 데가 저물어 갈 때 파이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하니까. 서둘지 않고 정부 탈중앙화라는 게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런 게 어딨어 저런 게 어딨어 그랬던 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깨어나는 것처럼 탈중앙화라는 게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인류학 박사 정도면 그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이제 실물 자산 시대로 가는 게 파이 론치패드인데 이게 바이낸스 론치패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이름은 같은데 암호화폐도 크립토커런시는 이름은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론치패드도 이름은 같은데 바이낸스 론치패드와 파이 론치패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어떻게 질적으로 다르냐면 여기 이제 FDIC를 제가 처음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뭐를 해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는 예금이 아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쏘아올린 핀테크 사용 선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완전히 그냥 뭐 IT와 뭐 이런 거 해서 뭐 완전히 정글이었죠.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글이었고, 사실 뭐 다들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다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아무튼 30년간 대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정부 보증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정부 보증을 삭제하는 미국 금융당국의 결단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전통은행하고 디지털 자산 사이에 거대한 방화벽을 쳐가지고, 그래 뭐 니네들 하려면 해, 근데 망하면 책임 안 져. 이게 사실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뭐 어떻게 책임을 져요? 증권이나 화폐 같으면 정부에서 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처음부터 니네 상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증권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만 상품으로 가면 자유가 있는데, 상품으로 가서도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거나 한국 정부의 보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참 그렇죠. 그런데 파이는 상품으로 가겠죠. 그런데 정부 보증이 필요가 없이 실물 자산으로서 생태계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과 달리 이런 다른 암호화폐 론치패드와 달리 파이의 론치패드는 실물 자산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FDIC가 한 거는 금융은 야 그래 뭐 암호화폐 니들 그렇게 해. 전통은행과 핀테크의 경계를 확정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떨 때는 뭐 정부 보고 돈 물어내라 그러고 뭐 어떨 때는 간접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 FDIC에서 그래 상품은 니네들끼리 놀다가 손해봐도 니네들끼리 이익봐도 니네들끼리 이거죠.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쏘아 올린 거죠. 뱅크런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개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디지털 중상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뭐 탈중앙화다, 뭐 민주화다, 뭐라고 했지만 금융 시스템이 다시 이 통제된 금융 시스템의 기환의 어떤 사인이라고 본 거죠. 이 파이는 올해부터 이런 법적 안정성, 사회적으로 타당한 거는 탈중앙화죠.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은 탈중앙화인데 법적 안정성은 이 금융이라는 게 국가가 세금을 받아가면 국가가 지켜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다음에 가상자산의 시대에서 실물자산의 시대로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일탈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파이는 계속 보고서 지금 이제 뭐를 하나씩 내고 하잖아요.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한다는데 이건 파이 네트워크 론치패드하고 일반적인 다른 암호화폐 론치패드를 보면 다른 암호화폐는 바이낸스건 솔라나건 전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자기네 거래소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했는데 파이는 이제 오픈 메인넷으로 해서 앱 유틸리티와 생태계를 만들고 유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 전혀 론치패드를 하는데 전혀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파워나 스테이킹인데 여기 다른 암호화폐들은 자기네들 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서나 로드맵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 보게 되면 실제 앱이 작동이 돼야 되고 그 앱이 사람들한테 쓸모 있는 앱이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다른 암호화폐 론치패드는 프로젝트 팀의 자금 확보로 썼는데
지금 파이 론치패드는 유동성 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풀리는 그 먹튀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르게 정말 뭐를 해도 바르게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기존 암호화폐와의 이름은 같지만 완벽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이 흉내내서 이제 모바일로 하는 데서도 이런 이런 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전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다. 오직 파이만 생태계를 위해서 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파이 론치패드의 핵심은 파이판 앱스토어다. 벤처 투자처의 등장이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코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그 토큰은 시장에 풀리지 않고 유동성으로 가는 거죠. 파이코인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가치가 탄탄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매개체가 파이니까. 그리고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는 시간이다. 일단 KYC 통과하고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앱을 통해서 참여하고 가짜 토큰으로 하는 거 진짜가 아니죠. 테스트 토큰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판 앱스토어이자 그러니까 이런 파이판 앱스토어 혹은 벤처 투자처니까 다른 암호화폐가 론치패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마련하려고 하는 거랑은 이게 결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토큰 론치패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론치패드는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미리 구매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발사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의 론치패드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차별화된 유틸리티 우선 모델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와 하는 일이 다르더라. 그리고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개발자가 이제 생태계 내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자기가 만든 그 앱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보통 프로젝트 팀이 돈만 먹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결제를 하고 보상하고 준비된 프로젝트들만 토큰을 낼 수 있게 설계되었다라는 거죠. 먹튀들이 아니라. 이 안전장치는 뭐죠? 유동성 풀이죠. 사용자가 파일을 지불하고 프로젝트 토큰을 받으면 그 파일은 개발자한테 가지 않고 유동성 풀에 묶입니다. 이것은 다른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다 자금을 들고 사라져버리는 러그풀, 사실 플러그 뽑는 거죠. 러그풀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른 것과 다른 거죠. 뭘 하더라도 다른 것과 다르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여기 이제 파이 론치패드 릴리스 된 거 보게 되면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보고 이게 이제 수익성이 생기고 파이코인의 수요처가 생기나 이런 걸 봤는데 파이코인을 여태까지는 단순히 보유만 했는데 론치패드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모이면 게임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SNS 결제 수단으로 쓰니까 화폐로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6천만 명 이상의 파이 사용자라는 거대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들이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에 이제 깔아놨으니까 많이 온다라는 거죠. 깔아놨으니까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데랑 다르게 하고 또 왜 날짜에 안 맞게 자꾸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규제가 다 바뀌고 법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렇게 탁 나오면은 이게 전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직 스테이블
스테이블 이게 저 클래리티법 증권이냐 상품이냐도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제 그 파이 경제학교 할 때 지금 모든 자산들이 다 거품이 끼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른 암호화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파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뭐 파이는 죽었죠. 그런 짧은 단계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헤겔이 말한 것처럼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 그 날개를 핀다라는 것처럼 다른 암호화폐들의 황혼에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황혼에 지난 30년간 40년간 완전히 무슨 탈중앙화니 뭐 말로는 그럴듯한 얘기를 다 내놓고 실제로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던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역에 황혼이 왔을 때 파이코인은 그 날개를 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다른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조정이에요. 그래서 왜 비트코인 뭐 70만 불 간다 뭐 얼마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딱히 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정이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조정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도 제가 보기엔 조정이 아니야.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격 상승 초기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리플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리플이 그래서 뭐 15불 간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 인공지능에서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황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뭐 탈중앙하니 정부 간섭도 필요 없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돈만 들어서 사람만 긁어 모으면 되는 거로 알았던 우리나라가 꽤 많았잖아요. 그것이 황혼기에 접어들고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파이와 함께 날아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 리플 이거를 1단계로 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1단계로 볼 수 있을까? 이걸 1단계로 봐야 돼요? 물론 여기도 뭐 저기 10분의 1로 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이제 리플이에요. 이거는 이더리움이에요. 이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서 아무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아무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르느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사람들은 뭐를 해도 제대로 하는구나. 파이 얘네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230개국에 다 맞추려면 230개국을 다 갈아엎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230개국에서 다 수긍할 수 있는 당연히죠. 미국 정부도 수긍하고 한국 정부도 수긍하고 그런 거잖아요. FDIC랑도 수긍하고 SEC랑도 수긍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암호화폐가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우리의 그 조급함만이 문제지. 네, 감사합니다.